뉴욕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000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중 고등학생들이 오늘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휘발유세 인상이 오늘 자정부터 발효됐습니다. 연방정부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혜택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는 성별에 따라 제품 서비스 가격 차별을 의미하는 핑크텍스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계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를 총괄하는 위원회는 남은 두 토론회 형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0월 1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 29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얼굴 가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고 $1,000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대중교통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에도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9월 초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5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 지역의 감염률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서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최고 $1,000까지 부과합니다.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벌금은 법 집행관이나 보건 관계자의 요청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스크 단속 첫날 이후 수요일까지 아무도 벌금을 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 뉴욕 경찰 400명, 집행관 250명, 테스트 및 추적군 300명이 투입되며 감염률이 높은 10개 지역에 마스크 보급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중 고등학생들이 오늘 대면 수업이 재개된 가운데 학생과 교사들을 무작위로 선발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늘 중고등학교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많은 학교들이 재개되었다며 학교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무작위로 교사와 학생들을 선발해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19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 교육부는 이번 주 학부모에게 테스트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코로나19 테스트 거절 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모는 온라인 포털에 로그인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녀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추가 지침이 포함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부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테스트의 전체 결과가 학교 커뮤니티와 공유되지만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이 7일 평균 3%에 도달하면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및 기타 안전 규칙에 대한 테스트 및 시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BC 보도에 따르면 오늘 뉴욕시 퀸즈 엘머스트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2주 동안 휴교하는 첫 학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의 휘발유세 인상은 오늘 자정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세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연례 소비량의 감소 추세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휘발유 소비가 총 38.7% 감소했고 디젤 연료 소비는 16.5%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복직한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야외 활동을 지양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뉴저지 전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가 서명한 TTF 법률에 따르면
뉴저지는 주 도로와 교량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6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 제품 총수입 세율을 연간 약 2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석유 제품 총수입에 차익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30.9센트에서 40.2센트로 상승하며 경유에 대한 세금은 34.9센트에서 44.2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총 휘발유 세율은 현재 휘발유에 대한 10.5센트의 자동차 연료 세율과 결합하면 50.7센트가 되고 디젤 연료의 총액은 디젤 연료에 대한 13.5센트의 비율과 결합할 때 57.7센트가 됩니다. 연방정부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혜택이 증가합니다. 연방농무부가 10월 1일 시작하는 2020 회계 연도 푸드스탬프 혜택을 이전 회계 연도보다 5% 이상 인상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월 최대 수령액이 3인 가구는 509달러에서 535달러로, 4인 가구는 646달러에서 68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푸드스탬프는 빈곤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되며 수혜 자격은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신청해야 하며 소득 한도 등을 포함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민권,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5년 이상의 거주자여야 하며 가족 중에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신청자가 수혜 자격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불카드처럼 작동하는 EBT 카드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은 매달 신청인들의 계정으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EBT 카드를 사용하여 공인식품점 및 소매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푸드스탬프의 소득 및 자원 한도는 오늘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며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뉴욕시 거주자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수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뉴저지 등 다른 주의 경우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푸드스탬프의 재판매가 미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를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고는 분실이나 훼손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한 뒤 다시 지급받는 수법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베이 등의 오픈마켓에서도 푸드스탬프가 판매되고 있지만 이베이 측에서는 삭제 등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는 성별에 따라 제품, 서비스 가격 차별을 의미하는 핑크텍스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핑크텍스 금지법은 제조 및 생산에 사용되는 기능적 디자인, 특징, 재료나 용도, 브랜드 등의 차이가 없는 유사 제품을 성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일한 어린이 수영복 제품이 분홍색일 경우 89달러에, 파란색일 경우 69달러에 판매하는 업체는 법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또한 일반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가격에 차별을 둘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례로 드라이 클리너스 업소에서 여성 재킷의 드라이 클리닝 비용으로 12달러를 받으면서 남성 재킷 드라이 클리닝 비용을 8달러만 부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반 사실이 처음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될 경우는 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올 초 보도자료를 내고 격차별 금지 법 제화를 위해 특정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핑크텍스를 없애기 위한 주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방안, 그리고 이후의 법 제화 계획을 공개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핑크텍스 금지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정부 프로그램에 계속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AP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상원에서 찬성 84표, 반대 10표로 가결된 단기 예산안이 승인되면서 연방정부는 12월 11일까지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까지 수립됩니다. 예산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 파트 B, 고속도로 운영, 홍수보험 등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농가 지원 방안과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추진한 80억 달러 규모의 결식 아동 가구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2일 단기 예산안을 찬성 359표, 반대 5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35일 동안 역사상 최장 기간의 셧다운을 경험한 당시 미국이 국내 총 생산의 0.1%에서 0.2%에 달하는 손실을 2분기 연속 입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를 총괄하는 위원회는 남은 두 토론회 형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하려는 핵심 변화 중 하나는 토론회 규칙을 어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마이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토론위원회가 1차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 시간에 잦은 회방을 놓은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공정성을 해치지 않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선거 캠페인의 팀 머터 통신부장은 선관위의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토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해서 그러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며 조 바이든이 심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 중간에 룰을 바꾸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페인의 Kay Bedingfield 부대표는 바이든은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다음 대회를 위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규칙 아래든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선 토론회는 10월 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이며 마지막 토론은 10월 22일 내슈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는 내년 가을학기 대학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 및 대학 재학생 등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해 연방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접수 방법은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퀸즈 보로청 채용 박람회는 뉴욕시 소방서, 연방 센서스국, 차일드 센터 오브 뉴욕, 뉴욕 라이프 등의 업체 및 단체들이 참여해 인력 고용에 나섭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퀸즈 보로청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단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 박람회는 7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헬스장 건물이 폐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계속 청구한 것에 대해 여성 전용 클럽인 루실 로버츠와 뉴욕 스포츠 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비나 벌금 부과에 대한 임시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는 7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 온라인 공개 강의가 있을 예정이며 오는 9일에는 무료 유방암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오는 16일에 있을 예정이며 그 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뉴욕 한인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가 부과됩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독감 및 바이러스에 유의하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